법은 어렵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생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 상권법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임대료 부담과 상권 쇠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한 끝에 지난 2020년 7월 법안이 발의되었고 21년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 27일 공포되어 마침내 2022년 4월 28일 지역상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의 지원을 위한 첫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데요. 지역상권법상에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일컬어 활성화구역이라고 합니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구역이 상업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하고 구역 내 점포수가 100곳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상생구역은 구 구역이나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임대료가 5%, 그리고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한 지역이며 자율상권구역은 그 구역이나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점포수, 매출액, 인구수 중 두 가지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즉, 활성화되어 급격히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임대료 부담으로 기존의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원도심과 같은 쇠퇴한 상권은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특성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려면 첫째, 구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 각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가 등을 1명 이상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 각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구역 내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역 지정 동의 및 상생협약. 지정하려는 구역의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시군구에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상생협약이란 상인과 임대인이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청회 개최. 협의체에서 시군구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공청회 이후 시군구는 관할 시도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 승인 후 최종적으로 시군구에서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두 가지 구역 모두 공통적으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율상권구역은 시장구역이 아님에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며 상권 활성화 사업과 같은 특성화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상권구역과 달리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신규로 출점하는 점포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역 내 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인데요.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은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사행 행위업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미리 제한할 업종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 제한 대상인 경우일지라도 해당 구역의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하고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신규 출점이 가능합니다. 지역상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지역상권법은 상권 내 구성원인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 등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상권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